네, 저는 그 한양대학교 병원의 영상의학과 소속의 송순영 교수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그 질병 그 치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일반적으로 인터벤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의사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되게 인터벤션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영상의학 영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투시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몸 내부 장기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돼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기구를 이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그 병변 부위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아예 들어간 길에 치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 영상 유도하에 이제 특정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 우리 인터벤션의 영역은 혈관이냐 비혈관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혈관 영역에 초창기에 도입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았던 질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암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 나왔던 것은 간암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이 간암으로 가는 동맥의 혈류를 우리가 차단을 하게 되면 간암이 이제 허혈 손상을 받아서 괴사에 빠지게 되면서 치료가 되는 효과를 이제 보고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벌써 한 30-40년 전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현재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벤션의 방법, 즉 우리 엑스레이를 활용을 해서 그 간암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부위에서 항암제하고 또 그 간암의 혈류를 막는 색전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혈관을 막으면서 그 자리에서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간암이 반응을 보이면서 생존이 좋아지기도 하시고 관련된 합병증으로부터 고통 없이 조금 지내실 수 있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시술만으로도 수술만큼의 효과를 보이는 환자분들도 적지 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유도하에 수술이 필요 없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암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혈관 들어가는 입구가 이 사타구니의 작은 동맥 하나만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만 시술 끝나고 나서 지혈일만 잘 해놓는다면 바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원하는 기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시술과 관련한 합병증은 개복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과 비교한다면 매우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병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회복 기간도 짧고 합병증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차적으로는 이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벤션은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하나만 뚫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간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병이 좀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한 20번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2-3개월 간격으로.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벤션은 혈관계 인터벤션, 비혈관계 인터벤션 이렇게 나누는데, 혈관계 인터벤션은 간암의 경우처럼 이 특정 혈관을 막아버리는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로 어디 혈관이 터져갖고 막 출혈이 돼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진 분들은 우리가 아주 빠르게 그 해당 혈관을 막아버려서 출혈을 먹게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맥경화 같은 거가 있어서 다리로 가는 혈관들이 막혀갖고 이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괴사가 생긴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걸음 걸을 때마다 아프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막힌 혈관을 우리가 이제 기구를 통과를 시켜갖고 길을 내는 그런 시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혈관계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 비혈관계 시술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합니다. 흉수 같은 게 차서 호흡이 좀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치료 과정에 그 물을 빼드릴 수 있도록 관을 넣어드리는 걸 하는데, 흉부외과 같은 데서 쓰는 굵은 관에 비해서 저희는 한 5분의 1 정도.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느끼는 고통 같은 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편해하죠.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시고 고름이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복수 같은 게 생겼다든지 할 때도 저희가 그 해당 부위를 초음파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바늘로 찔러갖고 그 바늘 따라서 관을 넣어드리는 시술을 합니다. 이런 걸 통칭해서 배액술이라고 합니다. 혈관계 시술 중에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해주면서도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데 중심정맥관 설치술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정맥 설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좀 큰 수술을 받으시거나 또는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적극적인 수액요법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정맥관을 이제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병실에서는 우리 팔이나 다리 쪽에 정맥을 천자를 해서 이 수액을 연결을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정맥관들은 사용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제 바꿔서 그 혈관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팔다리의 말초 혈관을 통해서 약이 주입되게 되면 그에 관계된 합병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정맥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 목정맥이나 요 쇄골하정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 팔다리 혈관에 이 정맥관을 잡을 때 오는 불편함도 많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2주 이상이 경과되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감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2주 이상 사용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의 환자분들이 그보다 장기간의 이 도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영상의학과에서 억지로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는 그런 관을 저희가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걸 아예 피하에다가 매복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자유롭게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다가 필요할 때 이 매복시켜 놓은 관을 바깥에서 바늘로 찔러서 그리고 약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10년 이상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 동안 이 잦은 이 정맥 천자로 아주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저희가 중심 정맥관을 이렇게 넣어드리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하고 난 다음에 관을 꽂고 가기 때문에 그 관을 뺐을 때 혈관에 출혈이 많이 될 수 있어서 지혈 물질을 같이 올려드리는데 그걸로 지혈을 하고 모래 주머니를 올려서 4시간 정도 똑바로 누워 계셔야 됩니다. 출혈이 되는지 꼭 확인을 계속 중간중간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입원해야 되는 검사도 있지만 반드시 입원하지 않고 외래 당일로 스케줄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시술도 있습니다.